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부터 간밤에 뉴욕 증시까지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 이슈가 좀 시장을 크게 짓누르고 있는데요. 애플 측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최근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IT 업종들이 어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양시장이 모두 하락했는데요. 특히나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 합쳐서 8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던졌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DB금융투자의 디지털 컨설팅팀 김현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규주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팜스빌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2000년에 설립한 건강기능 식품업체이고요. 일명 건기식이라고 하죠. 건기식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다이어트, 관절 건강, 이너뷰티 등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의 티몰,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 왓슨 등의 입점 등으로 해외 진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2019년 실적은 매출액 2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8% 성장했고요. 영업이익 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9% 성장하는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동사의 강점이라고 하면 상품 소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현재 11개의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150여 개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임원진들이 CJ 헬스케어 마케팅 팀의 출신으로 뛰어난 유통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강점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은 526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년 대비 76%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이 51.8% 성장이었는데 올해도 예상이 76% 계속해서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역시 1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5%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건기식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이렇게 뛰어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유통 채널을 확보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 좀 긍정적인 그런 관점에 투자 전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팜스빌이라는 회사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2만 원, 손절라인 12,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팜스빌 시초에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채원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의 홍성인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최낙철 이사의 미래생명자원 올라와 있습니다. 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13.9%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반조미 소작의 남선 알미늄 올라와 있습니다. 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5%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이철호 본부장의 뉴인텍 올라와 있는데요. 2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2주 정도가 됐는데 수익률이 벌써 18%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2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포인트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0% 넘어갑니다. 1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KH바텍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2%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수익률에서 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후로 소폭 상승하고 최근 4거래일 동안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1885원이라고 하는 9월 초반에 찍었던 고점, 이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시장이 조금만 개선되는 시점이라면 동사 같은 경우 지금 구간에서 당분간 조정을 조금 받는다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1885원 주위에서 맴돌다가 다시 한번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을 때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좋지만 재무 구조의 개선을 지난해부터 강하게 이루어내고 있다는 점, 거기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기나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제시를 한 차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의 종목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블루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3%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우상향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다시 좀 소폭 조정 중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평의 배열 상태가 정별 추세에 있고 이는 아직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웹툰 분야 쪽에서도 중국 웹툰 시장의 성장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내외 웹툰 시장의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체 플랫폼과 독자적인 콘텐츠를 다수 보유한 동사의 경쟁력도 점차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이제 웹툰 사업의 안정성과 모바일 게임 사업의 성장성이 더해지고 있어 향후 시장도 이제 관심이 더 높아져 좋은 주가 상승 흐름 더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어제 충격을 어느 정도 꽤나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코스닥에 등 1.5% 수준의 하락이 나왔고 그 흐름이 유럽과 미국에도 어느 정도는 어찌 보면 흐름이 고스란히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금이나마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장 전 현 시점에서 국내 증시는 매우 강보합권에서 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역시 수급입니다. 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종가 기준으로는 5,100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는데 장중에는 7,500억 원 이상의 매도세를 보였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적지 않은 도합 8,250억 원 수준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옵션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들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개장 초반에 소폭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반부터 혹시나 외국인들이 선물이든 현물이든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시장은 어제의 조정을 만회하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플인데요. 애플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한해 녹록지 않을 것이다. 실적 전망 또한 1분기 기준으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라서 생산 측면에서의 차질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애플의 입장에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주가가 단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매우 지배적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른 충격은 국내 증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자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 자체의 흐름은
지속적인 상승 흐름보다는 지금부터는 약간의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설령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수의 낙폭이 큰 것이 아니라 현재 구간 코스피 기준으로는 22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략 675포인트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기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수급 개선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혹시나 위쪽으로 잡아주게 된다면 그때는 크게 어려움 없이 다시 한번 적어도 올 한 해 보인 최고가들은 다시 한번 경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해 현재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악재에 따라서 조금의 충격은 있다 하더라도 그 충격이 지속될 만한 변수는 아니라는 점 인지하시고 시장에 언제나 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오늘 오전에 기사를 조금 봤는데 지금 4월 그리고 3월 맞아서 국내 상장사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KCC 그리고 LG화학 등의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기업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은 회사채 발행을 함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회사채 발행 물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었을 때 고정 비용이죠. 쿠폰 레이트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게 되어서 그것이 결국 기업에게는 고정 비용으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국가신용도라든지 삼성전자의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기업들의 신용도 하락이 연쇄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신용도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일 테슬라가 7%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 특히 전기차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다시 한번 개선될 것 같은데 역시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그리고 가장 핫한 섹터군입니다. 지금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을 역시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의 코로나19 31번째 확진 소식 등에 의하여 강한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 특히 이제 IT 업종의 악재성 이슈가 이어지며 지수의 낙폭이 확대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수급 현황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며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으며 네,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의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IT 업종을 중심으로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관 경우 이제 11거래 연속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감한 모습입니다. 양증시에서 이제 IT 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있었는데 이제 이유는 이제 애플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중국 내 공급망이 일시 중단되며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IT 업종 또한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이제 EU의 페이스북 규제 가능성, 미국의 화웨이 규제 강화 우려 등이 나타나며 이제 IT 업종의 하락이 뚜렷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LG전자는 1분기 실적 기대감에 반등을 하였고 LG전자는 확고한 가전 내수 시장의 성수기 진입 그리고 고부가 건강 가전 수요 증가, 연말자산 효율화를 통한 스마트폰 부분 적자 축소 등에 힘입어 1분기 호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최근 강세를 보였던 IT 대형주 중 LG전자의 주가는 한동안 소외를 받으면서 밸류에이션도 매력도 역시 높아졌다고 평가가 되고 있겠습니다. 이외에 이제 전일 테마적으로 이제 코로나19 관련주가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시즌이 이제 코로나19 진단 시약의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공급에 나선다는 소식에 급등을 하였고 또한 이제 대국에서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을 살펴본다면 이제 최근 증시 조정과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다시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봉상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고 반면 중장기 모멘텀 아직 고개를 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00원 부근까지는 도달하기 쉽지 않아 보이며 1,200원 이하 그리고 1,185원의 밴드를 이번 주가 아마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를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현재 일봉상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으나 사실상 중장기 모멘텀들이 바닥권이 아닌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로 과열권에 위치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205포인트에서 8포인트 부근 금일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으며
만일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을 이어간다면 많게는 이제 2175포인트까지 지수를 열어 놓아야 하는 상황이 오겠습니다. 관련하여 이제 금일장 2205포인트에서 8포인트 부근 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지수가 만약 그 이하로 이탈한다면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에 대해서는 포트 압축 그리고 수익권인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역시 코스피 지수와 전체적인 흐름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일봉상 단기 이평선이 12평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받는 모습이지만 코스닥 지수 경우 이제 680포인트를 이탈하면 675포인트까지 일단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만약 금일장 증시가 하락 출발한 가운데 680포인트를 이탈한 흐름이 나오고 675포인트 부근을 향해서 간다면 기술적 분석 시에는 675포인트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수상 이제 675포인트에서는 종목에 대한 저점 매수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일장 경우에 위의 분석을 토대로 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관망하는 자세 또한 투자 자세의 하나로 너무 적극적인 투자는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본부장님께서 오늘 좀 특별히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십니까? 예, 아까도 이야기해드렸던 전기차입니다. 이유가 테슬라가 전일 7% 이상 상승 마감했단 말이에요. 개장과 함께 5% 정도의 갭을 떼우고 출발했던 테슬라의 주가가 결국에는 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금일 국내 증시의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개장과 함께 대다수 종목들이 상승 출발할 겁니다. 물론 시장의 영향이든 갭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 하락 마감이 되어 있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양봉이 나오게 되면 지금의 조정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구간이라 보여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오늘 장에서도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2월 19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값은 간밤에 7년 만에 1,6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면에 뉴욕 증시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다시 한번 발표하면서 이 반도체 장비 업종에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 국내 증권사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반도체에 대한 생산 차질 가능성이 확대됐다 이렇게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함께 염두하시면서 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간밤에 7% 이상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오늘 반등합니다. 0.5% 상승하면서 6만 원대 다시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는 현재까지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10만 2천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5만 1천 원대에 머물고 있고 반면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 오늘 반등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0.58% 상승을 나오고 있고 네이버도 역시나 18만 7,50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이 0.6%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42만 원대 출발합니다. 앞서서도 좀 전해드렸는데 테슬라가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서 7%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 삼성 SDI 함께 힘받네요. 2% 이상 강세 나타냅니다. 33만 원 선에서 34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1% 이상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8만 6,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어제 하락장에서도 셀트 헬스케어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램시마 SC와 관련한 호재성 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강하게 반등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0.65% 상승 흐름 나옵니다. 2223선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7% 가깝게 상승합니다. 68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 헬스케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3%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69,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셀트리 헬스케어는 어제 이달 판매를 시작한 PR 주사 제형의 램시마 SC가 세계 최초로 독일에서 처방이 이루어지면서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오늘도 힘 받고 있고요. HLB 0.5% 강세를 가져갑니다. 98,300원대. CJ ENM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5만 1,8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18만 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합니다. 시총 4위권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1% 강세 출발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7% 상승을 가져가면서 8만 3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도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 오늘 강하게 반등하는데요. 2% 이상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57,400원대.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가져가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3% 가깝게 급등합니다. 87,8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오늘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19,400원대. 그리고 10위권에는 SK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0.79% 상승하면서 16만 6,5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호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성 파인텍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자동차 부품 사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선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는 현재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의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보일러랑 그리고 히트펌프 등을 현재 히트펌프 등에 들어가고 있는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전략을 점진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가 현재로서는 자동차 부품에 현저하게 치중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위한 투자가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사업부에서의 영향력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보다 동사는 정치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경남도지사였죠. 김두관 전 도지사의 정치 테마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 동사의 대표가 대학 동문이라고 하는 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남 지역에서는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김두관 전 도지사의 매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 전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전 대표의 이슈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였던 것, 그와 같은 효과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사가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 어제까지 11거래일입니다. 11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가 우선 1,430원이었죠. 여기에서 한 틱만 상승 마감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옵니다. 12개 연속 양봉이 나오든 설령 어제까지 해서 11개 연속 양봉이 나오든 무언가 뜻하지 않은 호재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성 파인텍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1,875원, 손절 가격은 1,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판매와 유지 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PACS라고 하는 의료기기에서 획득한 영상을 의료 표준에 따라 디지털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희소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덕분에 지난해 매출의 성장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고 영업이익이든 단기 순이익이든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적어도 의료기기 시장이 위축되지 않는 이상은 현 시점에서 조금 더 확대될 것이고 그것이 뜻하는 것은 결국 동사의 실적은 지난해와 같은 견고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구조도 매우 좋은 기업입니다.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유보는 충분히 확보하였고 유동 비율 또한 매우 좋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실적 또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기업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눈여겨보시고 포트폴리오에 담아둔다면 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는 6,000원 내외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오늘이죠. 현재가 기준으로 1.45% 상승하면서 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기록한 6,380원 해당 가격대를 오늘이라도 돌파하게 된다면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 인지해 주시고 목표 가격을 7,480원, 손절 가격은 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필링크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2000년도 설립돼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무선 인터넷 솔루션 개발, 공급 및 해외, 의류, 자파, 도소매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루션 사업, SA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ASP 사업 등을 영위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겠습니다. 4개 회사 연결 대상으로 이제 종속회사를 두고 있으며 주요 사업 부분 외에도 연계 회사를 통해 해외 의류, 자파, 도소매업을 진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자체 개발한 무선 인터넷 솔루션 이동통신 사업자 3사와 해외 통신 사업자 및 관련 장비 사업자에 공급하고 있으며 통신 부분에서 노하우와 단연간 사업을 경험을 토대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폰 콘텐츠,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 중인 모습입니다. 동사는 이제 상반기 별도 매출 464억 원을 정년 매출 상해 영업이익이 2,085% 급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국내 명품 병행 수입 1위 기업으로 가장 많은 온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명품 병행 수입 매출이 온기로 반영되면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상황이고, 홈쇼핑에서는 이제 1시간 방송으로 13억 원의 주문 판매를 달성했을 정도로 명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이제 회원제 창고 매장인 코스트코 본사와 비롯한 롯데 빅마켓 계약을 맺고 도매 공급을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현대백화점 위탁 매장 등 200여 개를 운영하고 있는 라프리마 그리고 유통망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일본 북미 운동으로 이제 수혜받았던 골프류 가스텔 바짝에 비해 필링크 자회사 이제 크립스프 NC는 그다지 이제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 이제 뒤이어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으며, 이제 필링크는 IT 분야에서도 이제 과학기술정보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는 블록체인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블록체인 기반 이제 전자계약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2019년 9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6.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단기 순이익은 89.1%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무선 인터넷 솔루션 분야에서 일반적인 제품으로 구분이 되는 WAP 게이트 및 SMSC를 이제 동사 자료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을 50%를 유지 중입니다. 이제 향후 기존 사업의 강화에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AI, AR, VR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앞으로 재무 상태 더욱더 개선될 전망을 보여주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제 8월 6일 신저가를 기록 후에 급등 이후 매물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여주면서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현재국은 이제 기술적 분석 시 이제 장기 모멘텀이 고개를 들고 있으나 아직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어 현재 구간 눌림목 매수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1,6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원 이탈 손절 대응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로서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 등 조합 결성을 통한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6년 4월 설립된 이래 VC 투자 조합 및 경영 참여형 사무 집합 투자 기구 등으로 약 7,299억 원의 재원을 누적 결성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벤처 캐피탈로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어 향후 주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슈로는 이제 동산 창투사 관련 섹터로 창의성과 사업성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투사는 이제 코스닥 지수의 선행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정부 정책과 투자 기업의 상장이나 이제 실적 호전 모멘텀에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벤처 캐피탈은 이제 초기 벤처 기업에 투자한 주식을 자본시장에 매각해 자본 이득을 남기는 것을 이제 주요 영업으로 하는 바 전반적인 이제 주식 시장의 움직임은 특히 IPO 시장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겠습니다. 2020년 1월 10일 이제 벤처 투자 촉진법 등 이제 국회 통과 소식이 연초부터 보여지고 있으며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자유롭게 엑셀레이터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또한 마련될 전망입니다. 기존 벤처 캐피탈들은 엑셀레이터를 자회사로 뒀을 경우에는 7년 내에 지분을 전부 매각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고 12일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엑셀레이터를 이제 자회사로 두는 것을 허용해주는 벤처법 시행령의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제 벤처 캐피탈과 엑셀레이터가 이제 유망 벤처 발굴이라는 공통의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상호 시너지를 고려해 달라는 벤처 캐피탈의 업계의 요구에 따른 조치라고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벤처 캐피탈은 엑셀레이터와 협업해 초기 기업 발굴을 할 수 있겠으며 벤처 캐피탈 엑셀레이터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엑셀레이터 설립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벤처 캐피탈 중 엑셀레이터를 설립 준비하는 곳이 많고 벤처 캐피탈이 초기 기업 발굴을 위해 엑셀레이터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향후 전망이 매우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게 되면 2019년 4월부터 9일 조합 관련 수익과 투자 조합에 대한 지분법 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여러 펀드를 통해 빅히트 엔터에 이제 총 40억 원을 투자를 했고 BTS가 데뷔한 이후 본격적인 엑시트가 진행해 투자 원금 대비 27.5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전년 말에는 이제 미국 사모펀드 운영 기관인 켄싱턴 캐피탈 벤처스와 공동으로 펀드 설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고 이 펀드는 이제 바이오 그리고 소비재, ICT 분야의 한미 유망 중소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목적의 역의 펀드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살펴본다면 2019년 12월 18일 급등 이후 조정을 받는 모습, 최근 이제 우한 폐렴으로 인한 낙폭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평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장기적인 모멘텀을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어떠한 조정이 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주행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2,09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90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나이백입니다. 오늘 이 5% 가깝게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영국의 바이오 제약사와 이전 계약 체결이라는 호재성 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청호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전 계약도 있고 공동 연구에 대한 개발이라고 하는 이슈도 오늘 장중에 나온 것 같은데 그에 따라 오늘 동사의 주가가 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1월 22일 기준 고가를 형성을 했죠. 당시에 이틀 동안 45%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 지금은 해당 이슈는 우선은 소멸되고 또 다른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기에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기술 이전이든 신약에 대한 공동 개발이든 매우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이백이라고 하는 기업을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음봉이 강하게 나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이 10,000원대로 보이는데 10,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인데요. 오늘 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솔직히 이제 퓨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뭐 상한가에 기록하면서 이제 상한가 이제 매수 잔량 한 60만 주 가량이 이제 아직 미체결된 모습인데 이제 관련돼서 이제 60만 주에 대한 그 정도의 양은 솔직히 다음 날까지 연이어 뭐 상한가 가기는 힘들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퓨전 같은 경우에 다음날 이제 갭 상승을 한다는 가정하에 6,060원 구간에서 또 강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6,060원 구간에서 만약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일부의 차익 실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제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2017년, 2018년 거의 1월부터 지금까지 우하락한 또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 어느 정도 또 고개를 드는 모습이지만 아직 전체적인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의 일단 최대 목표가는 6,750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권이신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50%의 사익 실현 그리고 다음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6,700원 부분에서 다시 전체적인 전량 청산하는 구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인데요. 인보사와 관련해서 미국 FDA의 임상 보완 자료를 이달 중에 제출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좀 전해지면서 오늘 7%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위험이 따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초원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 정지가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인보사에 대한 이야기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인보사에 대한 보완 자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출을 하겠죠. 어느 정도의 승인을 다시 한번 받아서 투자자들로부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든 주가든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는 적어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1년간 우선은 유예가 된 상황이고요. 드문드문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섣불리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겠죠. 결과가 완전히 나온 이후에 기존의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던 분은 상장 폐지가 된다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회생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주가는 원위치까지 회복될 가능성도 매우 오래 걸리겠지만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한 번의 이슈에 들어가기에는 좋은 기업은 아닌 것 같으니까 관망의 자세로 한번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오늘 인보사와 관련해서 7% 이상의 급등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19,850원대까지 고가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속보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요. 오늘 서울 성동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성동구뿐만이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도 현재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북대 병원이 폐쇄가 됐다. 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제도 이런 관련된 뉴스가 좀 전해지면서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거래대금이 좀 이 관련된 테마주로 좀 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초원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관련해서 또다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종목들이 우선 움직이고 있네요. 오공이나 웨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버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가 적어도 당분간 다시 한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은 결국에는 시장 위험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해당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단기적으로 어제 오늘 이렇게 시세가 나와버리면 이 시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종목들을 눈여겨보시고요. 그것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가 최대한 빨리 시장에서 사라져서 주식시장이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든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것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현재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이 됐고요. 서울에서도 성동구에서도 이 확진 사례가 발생이 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져 왔습니다. 관련해서 이미 시장에서는 마스크 종목들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는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돼서는 솔직히 이제 더 이상 증시에 대해서 더 강하게 하락 모멘텀을 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에 관련해서 어느 증시는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 부분이 있고, 일단 금일 이제 어떻게 보면 전일 같은 경우에는 약 증시가 마이너스 1.5%가량 이제 좀 큰 폭의 좀 급락을 해줬는데, 그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이제 확진자나 뭐 사망자 소식이 전혀 없다가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또 차익 실현이 나왔고, 또한 이제 IT 업종에 대한 이제 별로 좋지 못한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관련주, 뭐 50 웰크롬, 뭐 KM 등 이제 대장주들이 지금 움직여주는 모습이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사실상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말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성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그냥 거의 데이 트레이딩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점점 이러한 여파는 국내 증시가 점점 소멸이 점차 될 것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뭐 확진자나 뭐 사망자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영향은 미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또 관련된 뉴스가 전해져 왔는데요.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다수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일단 경북대병원에서 응급실이 폐쇄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음압병상에서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응급실이 폐쇄가 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또 들어오는 뉴스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의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 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는 좀 저가 매수해 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어갔고, 이제 투자하기는 쉽지를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잠깐 이제 관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역시 올해 실적이 좋아지고, 뭐 그런 종목들은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2차 전지 장비 중에서 이제 코인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뭐 오늘 보니까 또 레포트도 나와서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오늘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더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중에 이런 등락에 따라서 이렇게 쫓아잡고 이러는 거는 아니고, 어떤 흐름을 봐서 나중에 저점 매수를 하자 이런 일단은 판단을 드리는 거고요. 이 회사를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자동화 라인을 까는데, 2차 전지에서 이제 뭐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쭉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전체에 대해서 라인이 구축 가능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만큼 회사의 실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최근에 또 2차 전지 공정화에서 이제 급한 및 조립 과정에 LG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에 이제 독점 공급 중에 있고, 최근에 또 반도체라든가 이제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공정 자동화, 그리고 석유화학 쪽에 이제 공정 자동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가 그런 부분에도 아주 기술력 있게 잘 진출해서 현재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외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일부 기술이나 이런 거 외에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가 어떤 이런 분야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이 회사가 이제 경쟁 우위에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어떤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투자가 약간 미진했는데, 올해는 뭐 삼성을 비롯해서 뭐 여러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확대가 될 거고, 역시 LG화학이나 삼성 SDI도 전체적인 세계 시장의 전기차에 맞춰갖고 투자가 이제 확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회사로서는 수혜가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석유화학,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올해는 그래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성장성이 이제 예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도 그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런 덕분에 이제 작년에 영업 실적 또한 뭐 4분기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일단 4분기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58억 정도, 7%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뭐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51%, 358억, 그리고 매출도 한 48% 증가 이렇게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뭐 괜찮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이 회사는 뭐 상장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전히 소화됐다라기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돌파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물량 압박은 뭐 조금씩 없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이 지금 조정장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사는 거는 약간 좀 보유를 하는 거고, 현금화 비중이 약간 높여가는 그런 시대지만 저점 매수는 한번 깨졌다라는 걸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 또한 저는 뭐 현재가를 말씀드리지만 뭐 장중 저가 뭐 괜찮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뭐 26,000원이라고 했는데 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장중 저점에서 한번 사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인테크 오늘장에서 저가 매수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방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가 계속 들어왔는데요. 서울 성동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사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해외 여행력이 없는 78살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 해외 여행력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확진자 접촉 이력이 없고 또 감염 경로도 알 수 없는 국내 4번째 환자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성동구에서는 계속 좀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공공시설을 임시로 휴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관련된 뉴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으로 전환되는데요. 2210선 회복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2220선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 이후로 계속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221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이 모두 합쳐서 8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던졌는데, 오늘도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 매도합니다. 기관의 매도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62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9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29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강보합권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 가깝게 하락입니다. 50만 8천원대, 51만 원대 이탈됐고요. 네이버가 1% 이상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8만 8,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의 경우에는 1% 이상의 하락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42만 원대 이탈됐습니다. 셀트리온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는 여전히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 2% 강세를 보인 것과는 비교를 해서는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33만 6,500원대까지 내려왔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나란히 빨간불 켜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은 하락 전환됐습니다. 68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분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9시 17분경은 685포인트까지 올랐는데 현재 4포인트 빠지면서 8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기관과 외국인 매도합니다. 외국인이 26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역시나 매도하고 있지만 매도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70억 원 내외로 좀 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300억 원 넘게 매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2% 가깝게 하락입니다. 67,800원대. 어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한 모습이고요. HLB도 0.5%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97,300원대까지 내려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ENM이 0.4% 강보합권 15만 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2% 가깝게 상승입니다. 18만 2,9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17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회복됐습니다. 5위권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약보합권 8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와 메디톡스 나란히 1%대 하락입니다. 반면에 휴젤이 3% 이상 이 상승을 가져가면서 다시 시총 9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지지부진합니다. 반면에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50 웰크론, 신풍제약, 모나리자와 같은 이 관련 테마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1189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이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코로나19와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가 좀 계속 전해져 오면서 현재 시장 크게 힘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외인과 기관 매도하고 있는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애플도 어제 이제 뉴욕 증시에서 애플도 매출 전망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밝힌 여파로 대체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고 일단 그런 부분이 일단은 국내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체가 경제에 미칠 영향, 주요 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 등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예견이 되고 있고 1분기 실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기관들이 매수를 조금 진행을 했다가 지금 매도로 돌아섰고 외인들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지수도 외인 기관 동반 매도 중이고 일단 수급이 살아나려면 외국인들 수급이 어느 정도 유입이 돼야 시장이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 경계감을 충분히 가지셔야 되는 구간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전장에서 이제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전장에 좀 시장을 들어 올리다가 오후장이나 오전 좀 늦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흐름을 좀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편하실 건데 일단 오전장 들어 올려줄 때 매도를 어느 정도 하고 차익 실현을 내고 그 다음에 좀 관망하는 장세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당분간은 좀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FOMC 1월 의사록 공개가 예정되어 있고, 미 1월 PPI 최종 수요, 주택 착공 건수, 건축 허가 등 많은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기 해양 환경 이성 천리안 2비호 발사 예정인데 일단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발사를 한 날입니다. 일단은 이건 미세먼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오이즈 2D 플랫포머 액션 게임 스컬이라는 게임인데 일단 이러한 것들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오이즈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도 많이 NC소프트 관련 기업들, 게임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뿐만 네오이즈를 토대로 이제 다른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주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성동구 확진자가 나왔고 대구나 지금 경북 쪽에서도 많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백신이나 마스크 관련주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50을 대장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스크 관련주를 물론 저점이지만 상승을 좀 많이 해서 좀 부담이 되신다면 헬스케어 관련주를 잘 보시는 것도 좋고 재지 관련주 제가 기본에서 투자하면 이제 재지 관련주를 보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재지 관련주도 잘 보시면 좋고 핸드폰 관련주도 잘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경기가 또 불안정할 때는 제가 여기에 명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일단 캐릭터, 출판 관련된 기업들도 잘 보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을 많이 한
뭐 손오공이라는 종목도 있고 그 뒤로 이제 오로라 같은 종목도 있는데 뭐 삼성 출판사나 많이 아시는 거는 오로라 뭐 그런 기업들 많이 아실 텐데 이런 종목들도 잘 공략을 해보시면 이렇게 하락장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잘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무기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대구 경북 관련해서 코로나19 뉴스가 나왔는데요. 보건당국이 이 대구 경북 코로나19 추진 확진자가 10명 안팎일 것이다. 이렇게 좀 뉴스를 내놨습니다. 오늘 잇따르게 좀 관련해서 크게 시장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이런 장에서 좀 매수해볼 만한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50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그 뒤로 웰크론 같은 종목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급히 올라간 것보다는 조금 하방에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모나리자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상승을 많이 했던 인성정보 같은 그 헬스케어 관련주도 있거든요. 일단 그러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제지 관련주에서는 대림제지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방송에도 기존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대림제지 정도 보시면 되고 뭐 하락 중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나 일단 그전에 뭐 대장을 따라가면 좋겠지만 굳이 대장이 아니더라도 조금 추세가 더디 어차피 대장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3, 4등 정도라도 따라가시면 물론 선침해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을 해서 다만 이제 저점에 있고 안정적인 종목을 좀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외의 종목 중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마스크 관련주 말씀하시나요? 뭐 그것도 괜찮고 관련해서 네. 오늘 시장에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일단은 저는 뭐 핸드폰 관련해서는 계속 보고 있고 지금 항상 마스크 관련해서 메가MD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출판 교육 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고 메가MD도 지금 충분히 공략 가능한 지점이고 뭐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그 기생충과 관련해서 통역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멋있게 생각하고 그런 뭐 센스라든지 그런 것에 되게 집중이 되면서 영어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교육에 대한 학구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메가MD나 뭐 아이스크림에드, 메가스터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메가인디는 차트상 뭐 저점 다지고 천천히 반등을 하고 있고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고 상승을 어느 정도 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 관련주는 뭐 망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힘들죠. 우리나라 그 성격상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메가임디 지금 구간도 굉장히 저점 구간입니다. 저 자리만 뚫고 나오면 한 번쯤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올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좀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 일단 무리 안 되는 선에서 3,300원, 400원, 500원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 가시면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메가임디 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마스크 관련주는 다른 것보다 대림제지, 제지 관련주를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PC 디렉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해외 IT 부품을 수입 판매하는 유통업체인데 일단 IT, 하드웨어, 사물 인터넷 관련 제품 그리고 보안 솔루션 등의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투자자 수급도 굉장히 양호하고 최근에 어제 강하게 상승을 줬습니다. 어제 저도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이평선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 구간입니다. 오늘 좀 시초가가 안 좋긴 한데 지금 구간에서 확실한 모습을 만약에 지금 매수 구간도 어느 정도 적정 구간으로 괜찮지만 조금 안정적으로 진입하시고 싶다 하시면 어제 종가 부분 아니면은 지금 자리에서 살짝 올려줄 때 13,500원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16,000원 조금 끌고 가시면 16,000원 정도 달성할 거라고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13,500원 정도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